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퀀텀 리프 바이오 연구소의 복도를 유령처럼 비추고 있었다. 자정의 정적은 오직 서버실에서 울려 퍼지는 낮은 기계음과 강지훈 팀장의 키보드 소리만이 간간히 깨뜨릴 뿐이었다. 그의 눈은 수십억 개의 염기 서열 데이터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이미 이 데이터의 바다저편을 헤매고 있었다. 그의 필생의 역작 프로젝트 프로메테스존은 인류의 질병 지도를 영원히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유전자 편집 기술이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잠재력은 지금 당장 자금 부족이라는 암초에 부딪혀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R&D 부문을 총괄하는 최민준 전무의 집요한 방해 공작은 마치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최 전무는 단기적인 성과와 주가 부양에만 혈안이 되어 프로메테스처럼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프로젝트를 눈엣가시처럼 여겼다. 그는 교묘한 논리와 회의적인 데이터 분석을 동원해 이사회를 구슬렸고 프로젝트의 예산을 야금야금 갉아먹었다. 지훈은 최 전무의 야심이 단순한 경영 철학의 차이가 아니라 더 교활하고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되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모니터 한 구석에 깜빡이는 최 전무의 이름으로 온 이메일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내일 오전 이사회 전까지 프로젝트의 실현 불가능한 당위 수익 모델을 보고하라는 사실상의 항복선언 요구였다. 지훈은 마른 세수를 하며 의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이 숨막히는 압박감 속에서 그는 단 한순간이라도 탈출구가 절실했다. 결국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연구실의 인공적인 공기와 데이터의 소음에서 벗어나야 했다. 그는 재킷을 걸치고 연구소를 나섰다. 도시의 밤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지만 오히려 그의 머리를 맑게 해주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수년 동안 그만의 안식처가 되어준 도심의 소음이 닿지 않는 한적한 골목 안의 재즈 바로 향했다. 바위 문을 열자 따뜻한 조명과 묵직한 나무 향, 그리고 심장을 어루만지는 듯한 색소폰의 선율이 그를 맞았다. 이곳은 언제나 그랬듯 세상의 속도에서 한 걸음 비켜나 있었다. 그는 익숙하게 바텐더에게 눈인사를 건네고 구석자리에 앉아 올드 패션들을 주문했다. 위스키의 강렬한 향과 오렌지 필의 쌉싸람이 그의 곤두선 신경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려 주었다. 그때 그의 시선이 바 한쪽에 앉아있는 한 여자에게 머물렀다.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서는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고요한 존재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홀로 와인잔을 든 채 무대 위 색소폰 연주자의 손끝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모습은 정교하게 조각된 예술 작품처럼 보였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은 음악 속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평소에 그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낯선 이에게 말을 거는 법도 관심을 표현하는 법도 서툰 사람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절망적인 현실의 무게를 잠시라도 잊게 해준 음악과 분위기 속에서 그는 작은 용기를 내보고 싶어졌다. 어쩌면 오늘 같은 밤에는 작은 일탈이 허용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연주가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흐르는 순간 그녀가 가볍게 박수를 치며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바로 그 타이밍에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존 콜트레인의 나이마를 저렇게 해석하는 연주자는 처음 보는군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조금 어색했지만 이미 뱉어진 말이었다.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우면서도 깊은 호기심을 담고 있었다. 음악을 좀 아시는군요. 대부분은 그냥 좋은 분위기라고만 생각하죠. 어떤 점이 그렇게 인상적이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사람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지우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자신의 생각을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원곡의 애절함과 서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자신만의 변주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불어넣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절망의 끝에서 발견한 작은 빗줄기 같았다고 할까요? 그는 프로젝트 프로메테스를 향한 자신의 심정을 음악에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의 진심이 담긴 말에 여자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절망 속의 희망이라.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하지만 때로는 그 빛이 신기루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헛된 희망의 모든 것을 거는 건 어리석은 도박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녀의 말은 마치 그의 상황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지우는 마치 심장을 찔린 듯한 기분이었다. 도박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계산된 리스크와 무모한 도박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걸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니까요. 때로는 모든 것을 걸어야만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법이죠. 지우는 자신의 신념을 이야기했다. 이것은 단순히 음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과 프로메테스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변론이었다. 그들의 대화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이름도 직업도 묻지 않은 채 그들은 성공과 실패, 야망과 좌절, 리스크와 보상이라는 추상적인 주제들을 넘나들며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지훈의 열정과 논리 정연함에 감탄했고, 지훈은 그녀의 통찰력과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듯한 독립적인 정신에 강하게 끌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배는 어느덧 그들 외에 몇몇 손님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시계를 확인하더니 자리에서 일어설 준비를 했다. 오랜만에 즐거운 대화였어요. 제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옅은 미소와 함께 말했다. 아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지훈은 그녀를 붙잡을 어떠한 명분도 찾지 못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덕분에 복잡했던 머릿속이 조금은 정리된 것 같군요. 그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발을 나섰다.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와인의 잔향이 마치 꿈을 꾼 듯 아련했다. 지우는 그녀의 이름조차 모른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다. 그는 남은 위스키를 단숨에 털어넣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짧은 대화는 그의 마음에 다시 불씨를 지폈다. 내일의 이사회는 여전히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기묘한 위안을 얻었다. 그녀가 던진 날카로운 질문들과 그럼에도 그의 신념을 존중해주던 눈빛이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것만 같았다. 발을 나선 지우는 다시 차가운 밤 공기와 마주했다. 하지만 이제 그 공기는 더 이상 시리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가슴 속에는 이름 모를 그녀와의 대화가 남긴 작은 온기가 남아있었다.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프로메테스의 불꽃을 그는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그 하룻밤의 만남이 앞으로 그의 인생을 어떻게 뒤흔들게 될지 그때의 강지훈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퀀텀 리프의 최고층에 위치한 임원 회의실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을 둘러싼 가죽 의자들은 마치 결투를 앞둔 장수들의 갑옷처럼 위압적이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이 공간에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를 점검했다. 어젯밤의 기묘한 만남이 남긴 온기는 그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되살렸지만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빙벽처럼 차가웠다. 그는 콜로숨에 들어서는 검투사의 심정이었다. 그의 손에 들린 데이터와 연구 결과는 날카로운 검이었지만 그가 상대해야 할 것은 논리가 아닌 정치와 탐욕이라는 거대한 야수였다. 복도를 걸어오는 최민준 전무의 구둣발 소리가 그의 상념을 깨뜨렸다. 완벽하게 다려진 수트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장착한 최 전무는
그의 부하 몇 명을 거느린 채 지훈의 앞을 가로막았다. 강 팀장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러 가는 건가?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는데 말이야. 최 전무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조소가 섞여 있었다. 그는 지훈을 현실 감각 없는 이상주의자, 자신의 비즈니스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진한 과학자로 취급했다. 이 사회분들이 자네의 헛된 꿈 이야기보다는 내 현실적인 수익 보고서를 훨씬 더 좋아하실 걸세. 지훈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최 전무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최 전무의 오만함을 더욱 부채질했다. 최 전무는 콧방귀를 뀌며 지훈의 어깨를 툭 치고는 먼저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 짧은 접촉에서 전해지는 힘은 물리적인 것 이상의 권력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지훈은 깊은 숨을 내쉬고 결연한 표정으로 그의 뒤를 따랐다. 회의가 시작되자 예상대로 분위기는 지훈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그는 프로젝트 프로메테스가 가진 혁신적인 잠재력과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스크린에 펼쳐지는 데이터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이사들의 표정은 미동도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투자, 비용 리스크라는 단어만이 떠다니는 듯했다. 이어서 최민준 전무가 반박을 위해 나섰다. 그는 유창하고 세련된 화술로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를 자본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묘사했다. 단기적인 재무지표와 시장의 변동성을 교묘하게 엮어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을 극대화했다. 그는 지훈의 비전을 비용만 많이 드는 꿈으로 치부하며 이사회의 불안과 보수적인 심리를 능숙하게 파고들었다. 분위기는 완전히 그에게 넘어갔다.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평생의 연구가 저렇게 단순한 숫자의 논리로 난도질당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다. 회사의 CEO조차 최 전무의 논리에 설득당한 듯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프로젝트의 사형 선고가 내려지기 직전에 숨막히는 정적이 회의실을 감쌌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비서가 들어와 CEO에게 귓속말을 전했다. 회장님, 메가 캐피탈의 담당자분께서 도착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바뀌었다. 메가 캐피탈, 프로젝트의 마지막 희망이자 최후의 동아줄이었다. 최 전무의 입에 자신만만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이미 베가 캐피탈 측에도 손을 써두었거나 자신의 논리라면 그들 역시 쉽게 설득할 수 있다고 믿는 듯 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회의실 문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와 함께 한 여성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 순간 강지훈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렸다. 그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어젯밤 재즈에서 그와 희망과 리스크에 대해 논하던 바로 그 여인이었다. 한서연.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어젯밤과는 180도 달랐다. 부드러운 지성미를 풍기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테일러드 수트를 입은 채 얼음처럼 차가운 전문성과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은 방 안의 모든 사람을 차례로 훑으며 그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듯 했다. 지훈은 거대한 혼란 속에서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최민준 전무는 그녀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다른 이사들은 그녀의 범상치 않은 분위기에 압도되어 조용히 그녀를 주시했다. 그녀는 테이블 중앙으로 걸어와 침착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다. VEGA, 캐피탈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바이오테크 투자 총괄 한서연입니다. 그 직함 하나만으로도 회의실 안의 권력 구도는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훈을 개인적으로 아는 척조차 하지 않았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그녀는 자리에 앉지도 않은 채 프로젝트와 현재 논쟁의 핵심에 대한 요약을 요구했다. 최 전무는 당황스러움을 감추고 재빨리 비즈니스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가 프로젝트의 위험성에 대한 자신의 논리를 다시 한번 매력적으로 포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한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최 전무님께서 제시하신 예상 손익분기점, 데이터의 근거가 되는 시장 점유율 예측 모델에 사용된 변수가 너무 낙관적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리스크 해지, HH 방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녀의 질문은 송곳처럼 날카로웠고 정확하게 최 전무의 논리적 허점을 찔렀다. 최 전무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비상적인 지식으로 포장했던 그의 논리는 핵심을 찌르는 전문가의 질문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졌다. 그의 입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회의실의 권력의 추는 눈에 보일 정도로 급격하게 기울고 있었다. 한서연은 당황하는 최 전무에게 더 이상 시선을 주지 않고 이번에는 강지훈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녀는 지훈에게 이사회가 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극도로 어렵고 기술적인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프로메테스의 핵심 기술인 3SPR 변형 효소의 타겟팅 정확도를 96.8%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토콜은 무엇이며 오프 타겟, 오프 타겟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2차, 3차 안전장치는 어떻게 설계되어 있습니까? 지훈은 충격에서 벗어나 정신을 차렸다. 이것은 시험이었다. 어젯밤에 그녀는 없었다. 지금 그의 앞에 있는 사람은 냉철한 투자자, 그의 모든 것을 시험대에 올린 평가자였다. 그는 자신의 전문 분야로 돌아와 막힘없이 그녀의 모든 질문에 정확하고 깊이 있는 답변을 내놓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다른 사람들은 감히 끼어들 수 없는 치열한 지성의 대결이 펼쳐졌다. 회의실의 다른 사람들은 그저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볼 뿐이었다. 이제 이 회의의 주도권은 시어도도 최민준 전무도 아닌 갑자기 나타난 이 젊은 여성 투자자에게 완전히 넘어갔다. 강지훈은 깨달았다. 어젯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한서연은 지훈의 답변을 모두 들은 후 다시 한번 회의실 전체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누구도 의미를 알 수 없는 미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이사회 회의실에 문이 닫히자마자 승리의 환호 대신 또 다른 전장에 막이 올랐다. VE기아 캐피탈의 투자는 확정되었지만 그 대가는 강지훈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CEO와 최민준 전무, 그리고 강지훈과 한서연만이 참석한 소규모 후속 회의에서 그녀는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투자 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내밀었다. 그것은 투자 계약서라기보다는 항복 문서에 가까웠다. 계약서의 내용은 잔혹할 정도로 까다로웠다. 첫째, 3개월 이내에 영장류를 대상으로 한 생체내 인비보 실험에서 유전자 편집 정확도 99.9%를 달성하고 부작용 발생률을 0.1% 미만으로 제어할 것. 이는 현재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였다. 학회에서 발표된다면 기적으로 여겨질 만한 수치였다. 둘째, 기존 예산의 15%를 삭감하되 프로젝트 일정에는 어떠한 차질도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이는 팀원들에게 지시안의 효율성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마지막으로 만약 기한 내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VB이기아 캐피탈은 투자금을 회수할 뿐만 아니라 투자 기간 동안 진행된 모든 연구 결과물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갖는다는 독소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강지훈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었다. 프로젝트 프로메테스라는 심장을 담보로 벌이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의 옆에서 계약서를 훑어보던 최민준 전무는
자신의 희열을 감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조건이 지훈을 실패로 몰아넣기 위한 완벽한 장치라고 확신했다. 그는 회사를 대표하여 모든 조건에 흔쾌히 동의하며 사실상 지훈을 사지로 내몰았다. CEO는 자금 유치가 절실했던 나머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시선이 강지훈에게 쏠렸다.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여기서 거절한다면 프로젝트는 그 자리에서 즉시 폐기될 터였다. 그는 마른 입술을 깨물며 펜을 들었다. 그의 서명 하나하나가 마치 족수의 일부가 되어 그의 미래를 옥죄는 듯한 기분이었다. 계약이 성사되는 순간 한서연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연구실로 돌아온 지훈은 팀원들을 소집했다. 그의 얼굴에는 무거운 책임감과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상황을 미화하거나 숨기지 않았다.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와 잔인한 계약 조건, 그리고 실패했을 때의 결과까지 모두 투명하게 공유했다. 예상대로 연구실은 충격과 절망, 그리고 배신감으로 술렁였다. 몇몇 연구원은 이것은 미친 짓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이건 우리를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벼랑 끝으로 밀어 넣는 거잖아요. 3개월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한 선임 연구원이 울분을 토했다. 그의 말은 모두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었다. 연구실의 사기는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졌다. 바로 그때 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두의 귀에 똑똑히 박힐 만큼 단호했다. 맞습니다. 불가능한 도전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겠죠. 그는 팀원 한 명 한 명의 눈을 마주치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과학자입니다. 우리는 불가능의 영역에 도전하고 인류의 한계를 넓히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프로젝트 프로메테스는 단순한 연구 과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념이자 자부심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시험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명해 보입시다. 그의 진심 어린 연설은 절망에 빠져 있던 팀원들의 마음에 다시 불을 지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었다. 함께 역경을 헤쳐나가자는 리더의 호소였다. 가장 경험 많은 박 연구원을 시작으로 팀원들은 하나둘씩 다시 의지를 다졌다. 그들은 밤샘과 경무를 각오하고 불가능이라는 벽을 향해 돌진하기로 결심했다. 지훈의 리더십이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날부터 프로메테스 연구팀의 시계는 다른 세상보다 3배는 빠르게 돌아갔다. 연구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전쟁터가 되었다.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로 잠을 쫓으며 그들은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반복했다. 작은 성공에 함께 환호하고 수많은 실패에 함께 좌절하며 그들은 한 팀으로 뭉쳐갔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적의 방해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최민준 전무의 사보타주는 교묘하고 집요했다. 지훈의 팀이 주문한 핵심 실험 장비는 서류 절차상의 문제라는 이유로 구매 부서에서 몇 주째 발이 묶였다. 프로젝트의 필수적인 다른 부서의 지원 인력들은 갑자기 더 시급한 업무에 투입되었다는 통보와 함께 차출되었다. 심지어 사내에서는 지훈의 무모한 계약 때문에 회사가 큰 위험에 빠졌다는 악의적인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다. 지훈과 그의 팀은 회사 내에서 점차 고립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부족한 자원은 창의력으로 메웠고 외부의 방해는 더욱 강한 결속력으로 이겨냈다. 그 과정 속에서 한서연은 유령처럼 예고 없이 연구실에 나타나곤 했다. 그녀는 어떠한 격려나 조언도 없이 그저 비평가의 눈으로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팀원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였다. 어느 날 저녁 핵심적인 유전자 주입 실험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실패로 돌아갔다. 모두가 망연자실한 순간 하필이면 한서연이 연구실에 있었다.
그녀는 실패한 데이터를 냉정한 눈으로 훑어보더니 동정심 없는 목소리로 지훈에게 물었다. 실패 원인에 대한 분석은 즉각적으로 나왔습니까? 이런 식의 시행착오로 남은 시간을 허비할 여유는 없어 보이는데요. 그녀의 차가운 말에 결국 지훈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는 쌓아왔던 불만과 의문을 터뜨렸다. 한서연 총괄님, 도대체 목적이 뭡니까? 이 프로젝트에 투자한 게 성공시키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실패하는 걸 구경하기 위해서입니까? 한서연은 그의 격앙된 반응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눈으로 그를 응시하며 대답했다. 제 임무는 비이기와 캐피탈의 투자 가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강지훈 팀장님,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는 전적으로 당신의 역량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말 대신 결과로 증명하세요. 그녀의 대답은 어떠한 실마리도 주지 않는 완벽한 벽과 같았다. 지훈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그는 지금 여러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우고 있었다. 불가능한 마감 시간 최애 전무의 방해 공작, 그리고 그의 운명을 손에 쥔 채 속을 알 수 없는 질문만을 던지는 저 여자까지. 그는 완전히 혼자였다. 한서연이 사무실을 나간 후 지훈은 텅 빈 연구실에 홀로 남아 실패한 실험 데이터를 노려보았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포기 대신 오히려 기묘한 투지가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극한의 압박감 속에서 강지훈과 그의 팀은 시간을 잊은 채 연구에 몰두했다. 잠은 사치였고 연구실의 차가운 바닥에서 쪽잠을 자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지훈은 한서연이 강요한 15%의 예산 삭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작은 단서라도 찾고자 과거의 모든 프로젝트 데이터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적은 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혹은 재무적 비효율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새벽 3시 모두가 지쳐 쓰러진 연구실에 홀로 남은 그는 몇 년 전의 예산 집행 기록과 실험 일지를 대조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눈에 아주 사소하지만 일관된 불일치가 포착되었다. 특정 고가 시약의 구매량이 실제 실험에 사용된 양보다 지속적으로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행정착오라고 생각했지만 그 차액은 몇 년에 걸쳐 꾸준히 누적되어 상당한 금액에 달했다. 의심의 씨앗이 그의 마음에 싹텄다. 그는 파고들기 시작했다. 재무 데이터를 넘어 프로젝트 초기의 실험 결과 보고서까지 영역을 넓혔다. 그리고 그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성공적이지 못했던 일부 초기 실험들의 데이터가 아주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부정적인 결과값들은 삭제되거나 실제보다 더 나쁜 수치로 미세하게 변경되어 프로젝트의 잠재력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거짓된 서사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이것이 바로 최민준 전무가 수년간 프로메테스를 공격하며 사용했던 객관적인 데이터의 실체였다. 누군가가 아주 오래전부터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음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단순한 방해 공작이 아니었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암살 시도였다. 회사 내부에 프로젝트의 죽음을 바라는 유령이 존재했다. 이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깨달은 지훈은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경영진에 보고하는 것은 호랑이 굴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짓이었다. 그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기술적 조력자가 필요했다.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팀의 막내지만 천재적인 프로그래머이자 데이터 보안 전문가인 박진수 연구원이었다. 박진수는 오직 강지훈과 프로젝트 프로메테스의 비전만을 보고 퀀텀 리프에 입사한 인재였다. 그는 권위적인 조직 문화를 싫어했지만 지훈의 순수한 열정과 리더십에 깊은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다. 지훈은 다음 날 저녁
연구실의 감시 카메라를 피해 박진수를 비상계단으로 조용히 불러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모든 것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진수의 얼굴은 처음에는 충격으로, 다음에는 분노로 굳어졌다. 그는 대기업의 추악한 이면을 마주한 것에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그의 눈빛은 조용한 결의로 빛나기 시작했다. 팀장님,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그 유령 제가 반드시 잡아내겠습니다.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공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이중 생활을 시작했다. 낮에는 다른 팀원들과 함께 불가능한 실험에 매달렸고, 모두가 퇴근한 깊은 밤이 되면 그들만의 비밀 조사를 시작했다. 진수는 자신의 개인 노트북을 이용해 외부에서 접속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회사의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는 복잡한 코드를 짜내려 갔다. 지우는 그의 옆에서 조작된 데이터의 패턴을 분석하며 단서를 제공했다. 그들의 작업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했다. 진수는 회사의 서버에 유령처럼 침투하여 데이터 파일의 수정 기록과 접근 로그를 추적했다. 범인은 예상보다 훨씬 더 전문가였다. 모든 접속 기록은 여러 개의 내부 서버를 거치며 교묘하게 세탁되어 있었고, 조작에 사용된 계정은 직원 명단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 계정이었다. 흔적을 지우는 솜씨 또한 완벽에 가까웠다. 어느 날 밤 진수가 마침내 유령 계정의 진짜 IP 주소에 접근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경로를 찾아냈다. 그가 마지막 방화벽을 뚫기 위해 엔터키를 누르려는 순간 그의 화면에 경고등이 번쩍였다. 회사의 내부 보안팀에서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감지한 것이었다. 팀장님, 걸릴 것 같습니다. 진수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그는 빛의 속도로 자신들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접속을 끊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간발의 차이로 발각될 위기를 모면했다. 이 아슬아슬한 경험은 그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첫째, 그들이 쫓는 유령은 회사의 내부 보안 네트워크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는 것. 둘째, 그들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최민준 전무가 바로 그 권한을 가진 사람 중 하나라는 것. 하지만 아직 그를 범인으로 특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 그들은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지훈과 진수는 모니터에 떠있는 복잡하게 얽힌 데이터 경로의 지도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비록 유령의 이름을 알아내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들은 유령이 움직이는 길을 알게 되었다. 지훈은 깨달았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그는 더 이상 순진한 과학자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부터는 그가 사냥꾼이 되어야 했다. 박진수와의 아슬아슬한 비밀 조사가 있은 며칠 후 연구실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강지훈과 박진수는 극도로 조심하며 움직였지만 보이지 않는 감시의 눈길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프로젝트 마감 시한은 시한폭탄처럼 똑딱거리며 다가왔고 팀원들의 피로는 극에 달해 있었다. 바로 그때 지훈의 개인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없는 번호로 온 한 통의 문자 메시지였다. 메시지에는 시간과 장소만 간결하게 적혀 있었다. 시내 중심계에서 벗어난 고즈넉한 인사동의 한 전통 찻집의 별실 주소였다. 그리고 메시지의 끝에는 알파벳 H 이니셜 하나만이 찍혀 있었다. 지훈은 즉시 그 메시지의 발신인이 한서연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함정일까? 아니면 프로젝트의 자금줄을 끊겠다는 최종 통보일까? 온갖 불길한 상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여기서 물러선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위기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일 수도 있었다. 그는 박진수에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라는 말을 남기고 약속 장소로 홀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약속 장소인 찻집은 분주한 도시에 소음이 닿지 않는 고요한 공간이었다. 은은한 묵향과 차십 끓는 소리가 그의 긴장된 신경을 미세하게 이완시켜 주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별실에는 한서연이 먼저 와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딱딱한 비즈니스 수트 대신 세련되지만 편안해 보이는 스마트 캐주얼 차림이었다. 그 모습은 냉철한 투자자보다는 재즈에서 만났던 지적인 여성에 더 가까웠다. 방 안의 공기는 팽팽했지만 적대감보다는 미묘한 탐색전의 기운이 흘렀다. 의례적인 인사가 오간 후 지우는 더 이상 게임을 할 시간이 없다는 듯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저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 몇 주간 겪었던 피로와 좌절, 그리고 약간의 반항심이 섞여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었다. 한서연은 그런 그의 태도를 잠시 평가하듯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찻집의 분위기처럼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지훈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몇 달 전 V-이가 캐피탈은 퀀텀 리프 내부의 심각한 재무 비리와 핵심 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한 익명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잠재력이 큰 프로젝트들을 대상으로 한 고의적인 방해 공작이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지훈은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한서연은 그의 반응을 살피며 말을 이었다. 제가 제시했던 비상식적인 계약 조건들은 사실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져 파문이 어떻게 이는지를 보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타초경사 다차오 징셰라는 고사성어로 표현했다. 풀을 두드려 뱀을 놀라게 한다는 의미였다. 그녀의 논리는 명쾌했다. 유능하고 정직한 팀이라면 불가능한 도전에 맞서 싸울 것이고, 반대로 프로젝트의 성공을 두려워하는 내부의 방해 세력은 다급해진 나머지 더욱 과감한 행동을 하다가 결국 꼬리를 밟히게 될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그녀의 차가운 태도와 가혹한 요구는 모두 이 거대한 연극의 일부였던 것이다. 강 팀장님, 저는 당신의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퀀텀 리프라는 회사 자체의 건강 상태에 투자한 겁니다. 조직 내부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면 성공적인 수술을 위해선 먼저 그 위치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하죠. 당신과 당신의 팀은 그 암세포를 자극할 최고의 메스였던 셈입니다. 그녀의 말은 지훈이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의심과 오해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지훈은 거대한 그림의 실체를 깨닫고 망연자실했다. 그녀는 적이 아니었다. 위험하지만 어쩌면 유일한 동맹일지도 모르는 존재였다. 그는 잠시 고민한 끝에 자신 역시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박진수와의 비밀 조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자신 역시 데이터 조작과 시스템 내부에 존재하는 유령의 흔적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의 고백을 들은 한서연의 눈이 처음으로 놀라움으로 빛났다. 그녀는 지훈이 단순히 압박을 견뎌내는 과학자를 넘어 스스로 진실을 파헤치는 전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신뢰와 이해의 교감이 흘렀다. 그것은 완전한 믿음이 아닌 공동의 목표를 가진 두 플레이어 간의 위태로운 동맹의 시작이었다. 좋아요, 강 팀장님. 이제 이야기가 통하는군요. 한서연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필요한 외부 정보나 자원이 있다면 제 손에서 돕겠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만약 당신이 프로젝트의 기술적 성공과 내부의 적을 밝혀내는 것, 두 가지를 모두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저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모든 것을 회수할 겁니다. 망설임 없이 그들의 만남은 그렇게 끝났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시간에 찻집을 나섰다. 밖으로 나온 지훈은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압박감의 무게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졌다.
이제 그는 단순히 프로젝트의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거대한 기업의 운명을 건 체스판의 가장 중요한 말이 되어 있었다. 그에게는 강력한 아군이 생겼지만 그 아군은 동시에 그의 처형인이 될 수도 있었다. 최민준 전무는 자신의 호화로운 사무실 안에서 마치 독방에 갇힌 맹수처럼 초조하게 서성였다. 그는 상황이 자신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팀은 무너져야 마땅한 압박 속에서도 기묘할 정도의 회복력을 보이며 버티고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심어놓은 정보원을 통해 강지훈과 한서연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보고받았다는 사실이었다. 그 만남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다. 두 사람은 단순한 투자자와 피투자자의 관계를 넘어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맹이 되어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었다. 최민주는 더 이상 교묘한 방해 공작 같은 소극적인 수단으로는 이 판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지훈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고 그를 선택한 VA가 캐피탈의 판단력까지 함께 불신임의 나락으로 떨어뜨려야 했다. 그는 결심을 굳히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대포폰을 꺼내들어 어둠 속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제는 전면전이었다. 며칠 후 거대한 폭탄이 퀀텀 리프의 심장부에서 터졌다. 한 유력 경제지가 퀀텀 리프의 혁신적인 신약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이 외국의 경쟁사인 바이오진으로 유출되었다는 단독 기사를 터뜨린 것이다. 기사는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이름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모든 정황은 프로메테스를 가리키고 있었다. 또한 내부의 불만을 품은 핵심 연구원이 유출의 주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암시했다. 회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고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은 최민준 전무는 즉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자신이 직접 위원장이 되어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모든 것은 그가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가 심어놓은 증거들은 감사의 착수와 거의 동시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강지훈의 개인 기기에서 발송된 것처럼 완벽하게 조작된 이메일 통신 기록이 발견되었다. 바이오진 측과 기술 이전에 대한 대가를 논의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그의 차명으로 의심되는 해외 은행 계좌에 거액의 돈이 입금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모든 증거들은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정도였다. 그것은 강지훈이라는 한 사람을 겨냥해 정교하게 설계된 거대한 덫이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던 강지훈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그는 갑작스럽게 소집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징계위원회라기보다는 피의자를 신문하는 취조실에 가까웠다. 최민준 전무는 비통한 표정을 연기하며 그가 발견한 조작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다. 주가 폭락과 언론의 비난에 겁을 먹은 다른 임원들은 모든 책임을 지훈에게 돌리기에 급급했다. 말도 안 됩니다. 전부 조작된 겁니다. 지훈은 격렬하게 항의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함정이라고 외쳤다. 하지만 그의 절규는 궁지에 몰린 범죄자의 필사적인 변명으로 치부될 뿐이었다. 완벽하게 짜인 증거의 성벽 앞에서 그의 진실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는 거대한 음모의 파도에 휩쓸려 침몰하는 난파선의 선장처럼 무력했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신속했다. 강지훈은 모든 직무에서 즉시 정지되며 형사고발을 포함한 정식 조사가 끝날 때까지 무기한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다.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연구실을 떠나야 했다. 그의 출입증은 정지되었고 컴퓨터 접근 권한은 차단되었다. 완전한 굴욕이자 완벽한 패배의 순간이었다. 이 소식은 프로메테스 팀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리더를 잃은 팀원들은 순식간에 구심점을 잃고 흩어졌다. 연구실은 조사를 명목으로 폐쇄되었고 프로젝트는 사실상 동결 상태에 들어갔다. 팀원들은 회사 내에서 기피와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최민준의 공격은 강지훈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꿈과 동료들의 미래까지 한꺼번에 파괴해버렸다. 이제 모든 압박은 한서연과 VA가 캐피탈로 향했다. 그들은 기업 스파이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어리석은 투자자가 되어버렸다. 퀀텀 리프 이사회는 최민준의 주도해 공식적으로 V2기 이하 캐피탈 측에 투자 재고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녀의 펀드에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도 빗발쳤다. 그녀의 명성과 판단력에 심각한 흠집이 생겼다. 그날 밤 외부와 완전히 고립된 채 집에 머물고 있던 지훈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한서연이었다. 전부 함정입니다. 아시겠지만. 지훈이 먼저 말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강철 같은 의지가 느껴졌다. 그녀는 지친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그들이 연구실은 봉쇄했지만 아직 전쟁에서 이긴 건 아니에요. 조용히 있어요. 그들의 도발에 넘어가지 마세요. 이번 일은 그들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될 겁니다. 세상에 알려진 강지훈은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의 아파트에 칩거한 채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다. 그의 이런 모습은 최민준 전무에게는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확인시켜주는 증표와도 같았다. 최민준은 강지훈의 정신이 완전히 꺾였다고 확신하며 이제 남은 것은 그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일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곧 있을 이사회에서 강지훈의 해고를 공식화하고 프로젝트를 손에 넣을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강지훈이 의도한 전략적 후퇴였다. 직무정지는 그에게 씌워진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회사의 감시망과 일상 업무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준 날개가 되었다. 그는 이제 24시간을 오롯이 방역 준비에만 쏟아부을 수 있었다. 그는 충성스러운 박진수와 함께 익명으로 임대한 허름한 오피스텔에 비밀 작전 기지를 구축했다. 작전 기지의 임대료와 장비 구매 자금은 한서연이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보내온 것이었다. 같은 시각 한서연 역시 그녀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V2기아 캐피탈 내부는 발칵 뒤집혔다. 상부에서는 당장 퀀텀 리프에서 손을 떼고 손실을 최소화하라는 압박이 거세게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자신의 경력 전체를 거는 한이 있더라도 그녀는 강지훈에 대한 믿음과 퀀텀 리프의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자신의 첫 판단을 굽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사회를 설득하며 간신히 시간을 벌었다. 그녀는 VEE가 캐피탈이 가진 방대한 정보력을 총동원하기 시작했다. 최고의 기업 정보 회사를 고용하여 최민준 전무와 경쟁사인 바이오진의 뒷조사를 비밀리에 착수했다. 최 전무의 모든 금융거래 기록, 과거의 출장 내역, 그리고 주변 인물 관계까지 샅샅이 파헤쳤다. 그녀는 이렇게 얻어낸 핵심 정보들을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강지훈에게 전달했다. 최 전무가 소유한 유령 회사들의 목록, 그의 비밀 해외 출장 일정, 그리고 바이오진에서 특별 인수 합병을 담당하는 핵심 임원의 신상 정보까지 지훈과 진수는 한서연이 보내온 정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추적에 나섰다. 진수는 디지털 흔적을, 지훈은 자금의 흐름과 논리적 연결고리를 파고들었다. 진수는 유령 회사들의 명단을 이용해 연관된 서버나 클라우드 저장소를 샅샅이 뒤졌다. 마침내 그는 데이터 관련 법규가 허술한 국가에 등록된 철저하게 암호화된 개인 서버 하나를 발견했다. 최민준의 디지털 비밀 금고였다. 동시에 지훈은 자금의 흐름을 쫓았다.
최민준의 해외 출장 일정이 바이오진이 주최한 비공개 기술 세미나 기간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사용된 차명 계좌의 돈은 사실 최민준이 유령 회사를 통해 바이오진과 주고받은 거대한 불법 거래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모든 조각들이 최민준이라는 단 하나의 중심을 향해 모이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최민준의 비밀 금고, 바로 그 개인 서버를 여는 것뿐이었다. 진수는 며칠 밤낮으로 서버의 보안 시스템에 매달렸다. 그리고 마침내 불굴의 노력 끝에 그는 시스템의 아주 작은 취약점을 찾아내어 서버의 빗장을 푸는데 성공했다. 화면에 서버의 내용물이 떠오르는 순간 두 사람은 숨을 삼켰다. 그곳에는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담겨 있었다. 서버 안에는 최민준의 모든 범죄 계획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다. 프로젝트 프로메테스뿐만 아니라 퀀텀 리프의 다른 핵심 기술들까지 헐값에 바이오진으로 넘기는 구체적인 계약서 초안들이 발견되었다. 그 대가로 최민준은 천문학적인 금액의 리베이트와 함께 바이오진이 한국에 설립할 자회사의 대표 자리를 약속받은 상태였다. 그는 회사를 통째로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 결정적인 증거도 나왔다. 강지훈에게 기술 유출 혐의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는 과정이 담긴 원본 파일과 통화 녹음 기록이었다. 최민준은 자신의 범죄 행각을 훗날을 위한 보험처럼 꼼꼼하게도 저장해 두었던 것이다. 그의 지독한 오만함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지훈과 진수는 산더미처럼 쌓인 증거들을 막연히 바라보았다. 이것은 최민준과 그의 부패한 네트워크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핵폭탄이었다. 지훈은 조용히 핸드폰을 들어 한서연에게 짧은 암호 메시지를 보냈다. 뱀을 잡았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반격의 서막이 이제 막 끝나려 하고 있었다. 이제는 사냥의 시간이었다. 최민준 전무가 소집한 긴급 이사회 당일 퀀텀 리프 본사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다. 모두가 이 회의가 강지훈의 운명을 결정짓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최민준은 마치 개선 장군처럼 위풍당당하게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의 승리를 의심하는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이미 모든 이사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강지훈을 단죄하는 것을 넘어 이번 기회에 R&D 센터를 자신의 통제해둘 구조 개편안까지 준비해왔다. 회사의 모든 핵심 기술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야심의 마지막 단계였다. 그는 회의장에 들어서는 이사들과 자신만만한 악수를 나누며 이미 승자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지치고 체념한 듯한 표정의 시우가 최민준에게 발언권을 넘겼다. 최민준은 비장한 표정을 연기하며 단상에 섰다. 그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고통스러운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던 충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조작된 이메일 위조된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그가 매수한 전문가들의 거짓된 소견서가 차례대로 스크린에 나타났다. 그의 연설은 연극처럼 극적이었고 호소력이 짙었다. 이사진은 그의 발표에 고개를 끄덕이며 강지훈의 배신에 분노했다. 마침내 최민준은 강지훈의 연구해임과 그에게 민영사상 책임을 묻는 동의안을 공식적으로 상정했다. CEO가 의사봉을 들고 투표를 시작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육중한 회의실 문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활짝 열렸다. 모든 이사들의 고개가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강지훈과 한서연이 서 있었다. 더 이상 패배자의 모습이 아닌 날카로운 수트를 차려입고 결연한 눈빛을 한 강지훈. 그리고 그 옆에는 차가운 분노와 절대적인 권위로 주의를 압도하는 한서연. 회의실은 순간적으로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최민준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당신들이 어떻게 여기에? 보안팀 당장 이 자들을 끌어내. 그의 고함에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VBE가 캐피탈의 총괄이라는 한서연의 존재감은 모든 것을 마비시키는 힘이 있었다. 한서연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정적을 깨뜨렸다. 이 사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민준 전무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지훈이 앞으로 나서서 보안 하드 드라이브를 회의실의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다. 조금 전까지 강지훈의 범죄를 나열하던 스크린은 이제 새로운 타이틀을 띄웠다. 퀀텀 리프를 위한 진실 보고서. 그것은 최민준을 향한 사형 선고문이었다. 그들의 방역은 체계적이고 무자비했다. 첫 번째 증거는 최민준이 자신의 부하와 증거 조작을 공모하는 내용이 담긴 원본 음성 파일이었다. 회의실에는 그의 추악한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두 번째는 프로메테스 프로젝트 초기의 원본 데이터였다. 박진수가 시각화한 데이터 추적 결과는 유령 계정을 이용한 데이터 조작이 모두 최민준 전무의 집무실 IP 주소에서 비롯되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그의 사보타주 역사가 만천에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이어서 스크린에는 그가 설립한 유령 회사들의 네트워크와 부풀려진 예산이 그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흐름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마지막 결정타는 영상 파일이었다. 최민준이 바이오진의 임원과 비밀리에 만나 퀀텀 리프의 기술이 담긴 데이터 칩을 건네는 장면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그는 회사의 지적재산을 팔아넘기는 대가와 자신의 새로운 자리를 흥정하고 있었다. 영상 옆에는 그들이 주고받았던 구체적인 계약서, 초안까지 떠올랐다. 이것은 명백한 반역 행위였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들은 경악과 혐오,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최민준을 바라보았다. CEO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반역자의 말에 속아 자신의 회사를 스스로 파괴할 뻔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최민준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잿빛이 된 얼굴로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그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이성을 잃고 강지훈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비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CEO는 조용히 수화기를 들었다. 보안팀이 아니었다. 그의 전화는 검찰청으로 연결되었다. 여기 퀀텀 리프입니다. 산업 스파이 및 대규모 횡령 혐의로 최민준 전무를 긴급 체포해 주십시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최민준은 자신의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거짓말의 제국이 단 몇 분 만에 먼지처럼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폭풍이 휩쓸고 간 퀀텀 리프는 거대한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최민준 전무가 수갑을 찬 채 검찰에 연행되는 모습은 전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내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그의 비참한 몰락은 그가 쌓아올린 공포정치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와 연루된 부패한 임원들과 중간 관리자들 역시 차례로 법의 심판대 위에 올랐다. 회사는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개혁의 칼바람에 휩싸였다. CEO는 전 직원 앞에서 공식적으로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진실을 밝혀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낸 강지훈과 한서연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는 최민준의 그림자 아래에서 고통받았던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싹트게 했다. 며칠 후 강지훈은 CEO의 집무실로 호출되었다. 과거의 냉랭하고 권위적인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CEO는 인간적인 얼굴로 그를 맞으며 진심으로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했다. 그는 지훈에게 공석이 된 R&D 센터장 자리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그것은 단순한 승진이 아니었다. 연구 개발에 대한 전적인 자율권과 예산 통제권, 그리고 이사회 의석까지 포함된 명실상부한 권력의 이양이었다. 강지훈은 야망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팀과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감으로 그 자리를 수락했다. 그는 자신의 첫 번째 임무가 무너진 연구 조직의 자부심과 사기를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불안과 절망이 아닌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의 무게감과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이제 과학자를 넘어 조직을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R&D 센터장으로서 그의 첫 번째 업무 지시는 폐쇄되었던 프로메테우스 연구실의 문을 다시 여는 것이었다. 그는 흩어졌던 팀원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는 그들의 헌신과 고통을 인정해 주었고 그들이 겪었던 부당함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했다. 그리고 이 모든 역경의 숨은 공로자인 박진수 연구원을 R&D 센터 내 데이터 보안 총괄 책임자라는 파격적인 자리로 승진시켰다. 이제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 앞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었다. 회사의 전폭적인 지지와 VEA가 캐피탈의 흔들림 없는 자금 지원 아래 프로젝트는 날개를 단 듯 비상하기 시작했다. 과거 그들을 괴롭혔던 장비 구매 지연이나 부서 간의 비협조 같은 문제들은 눈 녹듯 사라졌다. 연구는 경이로운 속도로 진척되었고 불가능해 보였던 목표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어갔다. 연구실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진 자리에는 활기와 창의력,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가득 찼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하나의 프로젝트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무너졌던 회사의 영혼과 과학자로서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런 팀원들의 모습을 보며 비로소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깨달아가고 있었다. 한편 한서연은 VE가 캐피탈 본사 임원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이번 사태의 결과를 보고하고 있었다. 그녀의 위험천만한 도박은 결국 엄청난 성공으로 귀결되었다. VEGI 캐피탈은 투자한 회사의 부패를 척결하고 더욱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했으며 강지훈이라는 미래의 업계 리더를 발굴해내는 희안을 증명해 보였다. 그녀의 명성은 이전보다 훨씬 더 견고해졌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후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는 마침내 영장류 임상 실험에서 정확도 99%라는 기적의 벽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한서연이 처음 제시했던 불가능한 마감 시험보다도 훨씬 앞당겨진 결과였다. 강지훈은 관찰실의 모니터에 떠오른 성공적인 데이터를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과학적 성취감을 넘어 거대한 폭풍을 헤쳐나와 마침내 새로운 새벽을 맞이했다는 깊은 감회가 밀려오고 있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는 단순한 성공을 넘어 의학계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다. 임상 3상 시험에서 거둔 경이로운 결과는 전 세계 주요 과학 저널의 표지를 장식했고 퀀텀 리프의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회사는 이제 과거의 부패 스캔들을 완전히 씻어내고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 기업의 아이콘으로 재탄생했다. R&D 센터장 강지훈의 위상 역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유능한 과학자가 아니라 회사의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경영진의 일원이었다. 그의 리더십 아래 퀀텀 리프의 연구소는 투명성과 과학적 진실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문화를 꽃피웠다. 그는 프로메테우스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후속 연구와 새로운 파이프라인 구축을 진두지휘하며 퀀텀 리프의 제2의 도약을 이끌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그는 자신의 넓은 사무실에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난 1년 동안 벌어진 일들이 주마등처럼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절망의 끝에서 마주했던 이름 모를 여인, 차가운 투자자, 위험한 동맹. 그리고 이제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된 한서연. 이사회 이후 그들의 관계는 철저히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첫 만남의 밤에 느꼈던 그 미묘한 교감의 끈은 두 사람 모두 애써 외면하고 있을 뿐 결코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는 용기를 내야 할 때라고 지우는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불확실한 미래에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절박한 팀장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했고 이제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질 자격이 있었다. 그는 망설임 끝에 개인 휴대전화를 들어 그녀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존 콜트레인의 나이마가 듣고 싶은 밤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시작했던 그 재즈바의 이름은 굳이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라면 분명히 알아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짧은 답장이 도착했다. 저도 마침 좋은 음악이 그리웠던 참이네요. 지훈의 입가에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다. 그는 재킷을 걸치고 사무실을 나섰다. 1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볍고 희망에 찬 발걸음이었다. 그가 재즈에 도착했을 때 익숙한 색소폰 선율이 그를 맞았다. 그곳은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그가 배자리를 잡고 위스키를 주문했을 때 문이 열리며 한서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투자자의 갑옷 같은 수트가 아닌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우아하고 절제된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었다. 권력과 긴장감이 사라진 공간에서 그들은 비로소 낯선 타인도 비즈니스 파트너도 아닌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 대신 편안한 미소가 두 사람 사이를 채웠다. 그들의 대화는 이제 완전히 다른 색을 띠었다. 그들은 지난 사건들을 위기 보고서처럼 분석하는 대신 함께 겪어낸 하나의 추억처럼 이야기했다. 지우는 자신을 믿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한서연은 그가 자신이 감수했던 가장 큰 리스크였지만 동시에 가장 큰 확신을 주었던 투자 대상이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서로를 향한 존중과 신뢰가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다. 대화의 주제는 과거를 넘어 미래로 향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음 투자 목표 너머에 있는 진짜 꿈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녀는 그에게 평생의 연구 목표를 달성한 지금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물었다. 그들의 대화는 서로의 영혼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창이 되었다. 첫 만남의 대화와 비슷했지만 이제는 함께 역경을 헤쳐온 경험의 깊이가 더해져 있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지훈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1년 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아주 매력적인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다음 날 무서운 투자자를 만났고 몇 달간은 아주 유능한 동맹과 함께 싸웠죠. 오늘 밤에는 그 매력적이었던 여인에 대해 다시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한서연의 얼굴에 처음으로 어떠한 계산이나 경계심도 없는 순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대답 대신 조용히 와인잔을 들어 그에게 건넸다. 지훈 역시 위스키 잔을 들어 그녀의 잔에 가볍게 부딪혔다. 맑은 유리잔의 부딪힘 속에서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약속이 조용히 맺어졌다. 무대 위에서는 마치 그들을 축복하던 색소폰 연주자가 나이마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 선율 속에서 치열했던 기업의 전쟁도 위대한 과학적 발견도 아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조용한 인간적인 교감이 완성되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